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일이고, 현재 시간은 1시 33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이고요. 코드 번호는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이 지금 단순 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전의 흐름을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이 범위 내에서 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이전에 이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미국에서 이제 브라질인가? 자, 여기서 코로나 임상 환자에서 척추염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환자는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부작용이 발생됐다라 그래가지고 임상이 잠깐 중단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갭을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30만 원까지는 지구간에 좀 버텨주면서 이 부분에서의 등락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 이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미국과 영국 그리고 뭐 브라질에서의 그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이 사망자는 척추염이 발생이 된 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약물을 개발하는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이 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상이 미국을 제외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대부분의 국가들한테는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3상이.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허가를 해주고 이 약물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투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은 국민들한테도 전부 다 이제 백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상용화시킨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바이오팜도 있는데 사이언스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이렇게 위탁 계약 생산을 체결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감 백신 사가도 독감 백신 사가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독감 백신 사가도 사망자가 좀 나와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때 상승하기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백신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의 저항권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돌파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게 뭔가 좀 불확실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뭐 딱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딱히 뭐 악재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코스피 200 종목이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 종목인데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대선이 지금 오늘 11월 2일인데 11월 3일 남았습니다. 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이후에 11월 3일 이후에 결과가 좀 나올 건데 3일 당일 오후 저녁에 바로 나올지, 미국 시간으로는 뭐 오후 되겠죠. 저녁에 바로 나올지, 아니면 우편 투표 때문에 좀 기간이 지나갈지, 여기 되면은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좀 있을 거고, 극단적으로는 좀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트럼프도 불복하겠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 대선을 좀 염두를 해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도 어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코스피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2.5%가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외인도 엄청나게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수급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좀 돌파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단순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의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미국 대선이 좀 지나가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해결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10월 6일에 SK케미칼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10월부터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우리 그 10월 5일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치료제 이게 라톤이라고 해가지고 불면증 치료제도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들 발매를 했다. 그리고 영국의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검토하겠다. 이건 오늘 8시 59분에 나온 기사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승인이 좀 앞당길지 관심이 좀 고조된다는 부분들. 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게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긴급 승인 준비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들은 분명히 호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런 백신을 생산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사이언스, 자, 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장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SK케미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 움직임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직접적인 투자가 가능하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 SK케미칼을 투자했던 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들어가겠죠. 근데 사실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을 시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SK케미칼의 이 지분에 대해서 좀 동기화되는 흐름을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화학도 있고 신소재도 있는데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 신소재의 보유를 좀 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지주사와 모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구별이 좀 되는데 계열사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상황인데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동기화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사업에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든 수급이 다 옮겨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이 좀 부각이 될지 않을까 이 지분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상장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치료제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수급이 좀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절차를 일정을 좀 감안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에는 상장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 전에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SK케미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조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구애받지는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이랑 어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대선을 좀 넘어가면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보자고요. 대선이 지금 하루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단기 추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여기 2020년 무료 종목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서 10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오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전에는 우리 7시 50분부터 댓글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어떻게 이제 리딩을 드리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나서, 장전에는 7시 50분, 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아셔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부터는 노랑풍선 현재가 28,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400원, 그리고 손절가 2만원, 그리고 9시 1분에 박셀바이오 현재가 37,900원, 1차 목표가 37,900원, 손절가 3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참 좋은 여행을 현재가 6,0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6,180원, 손절가 5,7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출발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돌파 후에 추가 상승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차트 그림과 같이 차트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추천 이후 8% 정도 상승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참 좋은 여행도 9시 3분에 최고가 6,2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 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노란풍선도 최고가 21,850원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라고,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자세하게 드리고, 우리 시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자, 이렇게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도 좀 빠르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천주들 이후에도 2차 목표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수익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